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뭐 지금 암호자산 시장이 요번에 이렇게 하락이 조금 나은 이후에 요때도 한번 1차 관문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하락이 있었고, 요번에도 이게 있은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지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한 요게 하락이 한 며칠 됐나요? 이제 한 보름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보름 조금 안 됐는데, 근데도 벌써 이제 다들 좀 많이 지치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뭐 새로운 기사나 뭐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 없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투자 마인드나 뭐 이런 얘기는 여태까지 또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매주 뭐 제가 그냥 쌀 때 꾸준히 사더라, 뭐 첫 번째 관문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 뭐 대부분 여러분들 아마 식상해 하시고, 또 아마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그 이제 방송에서 여러 그 기관들이 지금 메이저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렇게 하락이 나올 때,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이거에 너무 연연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연연을 하냐면, 이게 이제 하락이 돼서 이렇게 다시 빠질 것 같다,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팔았다가 혹시 빠질지 모르니까 팔아둬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메이저 기관들에 대한 이제 관점을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 이제 전혀 불안해할 자리가 아닌데, 지금 여러 수많은 정보들이나 또 뭐 언론이나 뭐 많은 유튜버의 정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2017년에, 그러니까 이때라고 생각을, 이때 이제 두렵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뭐 확대해서 보면 이게 지금 모습이 한 이쯤이 아닐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투자하기가 두렵다. 이제 이 사이클이나 전반적인 시장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때는 사실 2017년에는 메이저 기관들 진입도 안 했고, 그리고 뭐 지금처럼 테슬라가 산다, 뭐 어디가 산다 이런 것도 전혀 없었죠. 그리고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새로운 부의 바구니를 만드는 과정에 한번 테스트를 했던 시점인 것 같아요. 한번 시장을 원래 키워 나갈 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량 확보 기간을 갖고, 그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려놓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차트인데, 이 시장이 이렇게 그냥 리니어하게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산시장 쭉 버블을 만들었다가 또 침체기 버블. 근데 요번에 이제 돈의 양도 엄청나게 찍히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조금씩 길어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면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 8월이 아니라 이제 그 기간으로 예상하면 2022년 8월, 그리고 예전 걸로 본다라고 하면 올해 10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이 언저리 정도가 이번 사이클의 최대 정도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락이, 이때도 제가 꾸준히 샀다고 이야기 드렸고, 이제 저는 이제 매달 들어오는 돈을 원하는 100%의 확률로, 이제 원하든 종이돈 달러든 100%의 확률로 매년 한 15% 이상의 돈이 이제 낮아지는, 까이는 그 구조를 가졌잖아요. 돈이 계속 찍히니까 매년 내 눈에는 뭐 가령 한 10,000원짜리가 있다면 내 눈엔 그대로 10,000원짜리지만 연말쯤 되면은 그게 한 8,500원, 8,000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돈이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죠. 그게 이제 착시 효과인데, 돈이 많아지면서 따라 돈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구매력이 떨어지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100%의 확률로 제 갖고 있는 종이돈이 원하는 가치를 잃어가잖아요. 근데 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이 엄청 있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100%의 확률로 돈을 잃는 원화를 저는 바꿔서 그냥 매달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냥 100%의 확률로 원화는 무조건 돈을 잃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게임을 하는데, 어디 뭐 카드 게임을 해요. 그럼 내가 이 게임을 하면 100%의 확률로 돈을 잃어요. 그럼 그 게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화를 매달 이제 벌어들인 돈에서 계속해서 코인을 이런 자리마다 산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기적인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 버텨서 그런데, 이 단기적인 이걸 힘들게 하는 건 당연히 AI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 잃어야
그 돈들이 소수한테 가니까. 그리고 자산시장은 소수가 모든 부를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컨트롤하기 좋으니까. 아주 당연한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착시를 잊지 마시고, 지금은 돈이 많이 찍혀서 내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희석되는 시대에 살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쨌든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저는 이 사이클이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서도 보면 제가 그래서 이 얘기는 뭐 틀릴 수도 있죠. 저도 틀릴 수는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 7, 8월쯤 정도 됐을 때 최소한 그래 저는 1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억이 넘어가는 돈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면 여기서도 더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빼면, 이 고를 파는 작업하면 다시 이 저항선들 만들고 이걸 작업하기가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게까지 굳이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사실 한 이 부근 4만 달러 이 부근에서 기관들 엄청 많이 샀어요. 지금 뭐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텐데 이거 다 아시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듣기만 듣고 내 투자하고 접목을 못 시키시면 안 되는 건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뭐 비트코인 시장 공식 진입한다. 이런 게 뭐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하고 할 때부터 메이저 기관들이 한 1, 2년 지나서 들어올 거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고, 이런 시대가 이제 왔잖아요. 근데 이런 기관들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세계 이제 제일 큰데 뭐 한 8조니까 거의 한 9천조, 한 원화로 9천조 정도 이제 다루는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 기관인데, 이런 데들이 들어온다라는 건 최소 5년하고 10년 정도의 돈을 부을 그 계획을 잡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번 불장에 블랙락이 들어왔다가 한 10% 먹고 나가는 그런 그 전략을 취하지 않는다고요. 메이저 기관들은 되게 장기간으로 꾸준히 처음에 뭐 한 1%, 5%, 그 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비중을 그 운용 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여가면서 이 시장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그 계획을 되게 길게 잡아놓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발표된 거는 이미 한 몇 년 전에 이미 그 계획들을 다 잡아놔서 그 계획들이 이미 그 정리가 됐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이제 돈을 넣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뭐 뉴욕 멜론은행, 여기도 이제 수탁 서비스 하는 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커스터디 서비스 하는 데죠. 이제 암호화폐 커스터디는 아니고 원래 기관 돈을 운영하는 이제 수탁 서비스 하는 데인데, 여기도 엄청 큰 데고 여기도 들어오고, 골드만삭스도 얼마 전에 이제 수탁 업무로 이제 진출한다고 하고, JP 모건도 그렇고, 뭐 트위터도 또 비트코인, 뭐 테슬라는 얼마 전에 샀고, 뭐 마이크로 스트레지는 엄청 많이 샀죠. 거의 한 9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평당가가 24,000.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잖아요. 48,000에 또 사고, 얼마 전에도 한 1,000억인가 그 정도 또 샀었고, 계속해서 사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산다는 의미는, 이 사이클에서 지금 여기서 계속 들어온다는 의미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걱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요때 하락할 때 또 팔고 다시 저점 잡으려고 하고 하는 행동 자체가, 지금 우리가 옛날로 본다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여기서 빠지는 거 가능성 때문에 나는 그걸 더 먹으려고 여기서 팔아요. 그랬다가 올라가 버리면 놓치잖아요. 그럼 비싼 가격에 샀다가 또 빠지면 스텝이 꼬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뭔가 비확정적인 게임을 이제 가만히만 두면 대충 뭐 이 근처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냥 사이클상 제가 이야기했던 뭐 한 여기, 한 올해 10월이나 내년 8월 이쯤 어디 대충만 들고 가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클 텐데, 뭐 한 2억 정도는 갈 거 아니에요. 대충 엄청나게 높을 텐데, 그거를 더 먹으려고 여기서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데, 한 번 놓치면 스텝이 꼬여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대중들은.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게임은 안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랑 커뮤니티에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또 하랑 커뮤니티 분들 중에도 이 비확정적 게임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욕심을 못 버려서. 근데 욕심을 버려라 이야기 드리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건 각자 선택이고, 이제 욕심을 내실 분들은 내시는데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다 온전히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좀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이걸로 볼게요. 이걸로 비트코인 여기서 이게 보면 한 4시간 봉 정도로 볼게요. 4시간 보면
이럴 빠질 때 나 더 빠질 것 같아서 여기서 팔았어요. 팔아서 더 빠지니까 신난다. 근데 여기서 못 사죠. 당연히 이건 결과론이잖아요. 근데 한 이쯤까지 빠질 것 같았는데 안 빠지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다시 사야겠다라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해요. 이때부터 스텝이 꼬이죠. 나는 한 이쯤까지 빠질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안 빠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팔았는데 그럼 여기서 사기가 손해보잖아 이러면. 그러니까 이러면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뭐 여기서 이쯤에 다시 샀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얼마 한다고 한들 이게 얼마나 큰 그 수익률이 나고 얼마나 큰 수량 늘리기가 별로 잘 안 되는데 이 비확정적인 게임을 해요. 대부분. 이 수익률이나 이게 몇 프로도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하는데 감내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 사이클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는 사이클인데 이 오랜 하락 시간을 다 버텼는 사람은 고작 여기서 몇 프로 하려고 이 기회 자체를 날려버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비확정적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대충 이쯤 뭐 내년 8월이나 올해 10월쯤 이 사이만 대충 돼도 엄청난 건데 여기서 몇 원 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 AI들이 움직이는 이거를 어떻게 그걸 이겨가지고 하겠어요. 근데 진짜 그 초단타를 잘 치시는 뭐 장인분들 정말 극소수 있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에도. 그런 분들은 이제 돈을 벌겠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기술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이런 기관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들어와서 이제부터 돈을 붓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 막 힘들고 막 이걸 할 때가 아니라 그냥 꾸준히 원화 들어오는 돈으로 사면 되고 막 떨어질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사면 되죠. 이럴 때 그냥 꾸준히 이럴 때 사두면 좋죠. 이럴 때 사두면 좋고 제가 그냥 꾸준히 하락할 때 뭐 코로나 3월 이럴 때도 그렇고 그냥 이럴 때도 샀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근데 이때는 산다라고 하면 다 미쳤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다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곧 비트코인 1,000만 원 가고 100만 원 간다고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좋다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럼 당연히 망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사셔야 매수를 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매수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셔야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수반돼야 되는 건데 노력이 없는 뭔가 그리고 인내가 없는 수익은 잘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쉽게 정보를 얻어서 그냥 어떤 코인 오르나요? 그래서 그거 사서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뿐인데 대부분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힘들죠. 돈이 그러면 잘 안 따라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돈 벌면 전 세계 사람들 다 돈 버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소수만 돈 버는 게 자산 시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나는 지금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될까 불안하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 제가 이야기 드린 것들과 사이클적인 것들과 이 암호자산 시장이 왜 태어났는지 뭐 여러 가지들 암호자산 시장이 지금 뒤에 누가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 뭐 IMF, BIS 이런 데들의 지금 전 세계 어떻게 보면 금융 엘리트들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와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투자를 할 배포가 별로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힘든 거죠. 그러면 사실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더 맞고 왜냐하면 투자해서 건강도 잃고 돈도 잃으면 뭐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럴 때도 살 수 있어야 사야 된다. 나는 샀다. 뭐 이런 샀다라고 하면 100만 원 가는데 왜 샀다라고 하냐고 뭐 엄청 욕을 하고 그렇죠. 하지만은 그냥 꾸준히 산다라고 이제 하락 때마다 이제 제가 가급적이면 하락할 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냥 기회예요. 사실 기회인데 대부분은 그 기회를 몰라요. 모르는 거는 자기 자신의 그 공포를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공포감을 극복하려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보세요. 이런 데들이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런 데가 들어오는 건 최소 5년, 10년 계획 잡고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 시장이 망해서 사라질 건데 얘네들이 들어오겠어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다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이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커져 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새로운 부의 바구니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이 암호화 자산 시장이다. 결국에 주식시장, 뭐 채권, 부동산 이런 것처럼 바구니가 있는데 요만했던 암호화폐 자산 바구니를 자기네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 돈을 부어가지고 이 바구니를 키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 여기에 구할을 원래 그들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돈을 부어서 이게 커졌어요. 그럼 똑같이 그 커진 구할도 그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서 돈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부으면 여기가 커지면 결국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부의 바구니를 만들어서 부의 이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득권이 제일 두려운 게 뭐겠어요? 이 세상을 통제를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세상이 제일 두렵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느 정도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부의 바구니를 만들어서 이쪽이 종이돈 엄청 찍은 게 붕괴가 일어나면 마지막에 더 많이 찍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부어. 그럼 이게 막 커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새로운 부의 바구니니까 용량 자체가 여기 100리터짜리였는데 여기는 한 1000리터짜리예요, 기본이.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물이 넘치고 이제 막 그 그릇도 깨져가지고 붕괴가 일어나면 새로운 부의 바구니 엄청 큰 거는 엄청 건실해요. 그럼 당연히 일로 옮겨가는 건데 여기를 이미 다 장악하고 있으면 그들의 세상을 통제하는 통제권이 새로운 데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부의 바구니를 만드는 작업이고 여러분들이 부의 바구니 만드는 작업을 눈치를 채시면 어떻게 부의 바구니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지를 눈치를 채시면 투자하는 시기가 쉽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사이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구간대가 여러분들이 사실상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드렸던 거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대부분 댓글에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미 코인들 다 올랐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안 오른 코인들이 숱하게 널렸다. 아직도 정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코인들이 정말 널렸고 그냥 기회가 널렸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기회가 널렸는데 그 기회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오르지 않은 코인은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오른 코인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른 코인 쫓아가서 막 올라가는 코인을 사서 돈을 잃죠. 그러니까 안 오른 코인들 중에 좋은 코인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보고서 그거 가만히 들어 앉아 있으면 똑같이 엄청나게 수익이 나는 기회가 아직도 널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 알트코인은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지만 60 1, 2 이 정도 되겠죠. 정확치는 않지만 어찌됐든 아직도 알트코인 장은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이제 거의 한 30 최소 50 이 정도까지 가져야 비트 도미넌스가 그래야 알트코인 불장이 본격적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안 왔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알트코인 중에 기회가 엄청 많겠죠.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냥 올라가는 코인들 쫓아서 사느라고 대부분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대부분 아마 제 방송을 보는 한 1, 2만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방송을 보고 나서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한 99%는 또 똑같은 패턴을 할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두 분 정도라도 진짜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를 잘 잡으셔서 이 시장에서 돈 잃지 마시고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다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해답이나 정답은 돈을 버는 그 지름길은 사실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돌아가려고 하면 그냥 돈이 따라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냥 막 오르는 코인, 지금 이제 온톨로지 이거 볼까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막 오를 때 지금 여기에 타는 행동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저는 좋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렇게 더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당장에 올라갈 보다는 조정할 폭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가령 바닥을 박박기는 코인이에요. 근데 코인이 괜찮아.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만 많이 남았잖아요. 이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얼마나 더 기냐의 문제지. 시간을 기다리면 나는 확정적으로 좋은 코인이니까 올라갈 것만 남은 건데 그렇지 않은 코인들이 이미 다 올라간 걸 사는 거는 시간을 더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빠지면 엄청나게 더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게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그 투자를 잘 잡으시면 지금도 돈 벌 수 있는 정말 좋은 코인들과 안 오른 코인들이 넘쳐난다.
그래서 제가 막 코인들을 또 뭐 사셔야 된다, 뭐 사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방송에서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드려서 여러분들 그냥 제 이야기만 듣고 사잖아요. 그럼 또 안 오르면 또 금방 손절하고 나중에 오르는 코인 또 사고 또 악순환의 반복이니까 스스로 오른 코인이 뭔지 안 오른 코인이 뭔지 정도는 찾아보고 내가 투자하기 전에 이 코인이 뭘 어떻게 세상에 뭐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코인 정도는 알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하랑 첫 번째 저녁 라방이니까요. 하랑 분들은 이제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 잘 뵙겠습니다.